지난 주말과 휴일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도 기대하기 어려워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과 원창목 시장이 처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인들은 지원책 마련이 늦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올해 강원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3년간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이릅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눈, 비 소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산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릅니다. 불과 몇 초 뒤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주민들이 서둘러 소화기를 뿌리고 얼음을 깨 계곡물을 퍼서 진화에 나섭니다. 힘을 모아 불을 끈 지 10여 분, 소방대가 오기 전 진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잠깐 CCTV를 보고 있는데 이 산 쪽에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어두운고 깜깜한데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화염이 이어져 산 중턱에 고리를 형성합니다. 가파른 야산의 오부 능선을 따라 번진 산불은 임야 0.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150여 명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끝에 3시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연락을 받고 막 불이 와 보니까 산 중턱까지 불이 붙었었어요. 그때 뭐 소방차가 한 5대 6대 오고 길이 통제가 되고 아주 엄청났었지 여기에. 원주와 영월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건조한 대기로 화재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숲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다 할 눈이나 비 예보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 눈이 너무 안 내려서 지금 상당히 지금 건조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해서 각별한 그 화재 예방이 제일 실한.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1건으로 임야 25헥타르가 넘게 불에 탔는데 예년보다 화재 건수는 3배, 피해 면적은 10배가 넘습니다. 산림당국은 성묘객이나 등산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산불이 더욱 잦을 것으로 보고 산불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과 원창목 원주시장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한데 지원책 마련이 늦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이 원창목 원주시장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 만큼 생계비 지원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피해 복구 전까지 임시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적합한 장소로 문화의 거리 일원을 꼽았습니다. 저희는 당장 어딘가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D등급이 나오든 C등급이 나오든 등급 하에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원 시장은 시 차원에서의 생활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임시 점포를 마련하는 것은 소방법에 대한 검토와 주변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빠른 의사결정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지어서 250대까지 짓는 건 시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집단으로 1년 정도 저는 보고 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피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이 시작됐으며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도 한 달여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피해 복구에 대한 논의도 그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하루하루가 힘든 상인들에게는 더디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 처음으로 강릉 지역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120여 명이 이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이제 원화 모집에 걱정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원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에는 앞으로 3년간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사라지게 되고 교사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학생 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등 유치원 운영비와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교육 환경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그 특별 교부금과 강원도 교육청 지원금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비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게 됐지만 교육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선택한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될지 불안감도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공영형 유치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에서의 공공성 제공과 투명성 운영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면에서는 부모님들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만 수사하는 전담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무려 120억 원.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2017년보다 피해액이 86억 원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1,069건, 한 달 평균 89건 발생한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2일까지 82건이 발생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만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고 23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 중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들이 많이 당한다는 생각과 달리 피해자의 60% 정도가 40, 50대였습니다. 전문적이고 광역 수사가 가능한 범죄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앞으로 전담팀이 맡아 수사합니다. 강원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수사 공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조만간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전담 수사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강원도 등 각 시, 도가 신청한 SOC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선정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 도별로 한 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총 사업비 8,613억 원,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는 1조 1,649억 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내 최초의 주민투표인 평창군 미타면 주민투표의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모두 668명이 투표를 마쳐 개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 1,590명 중 3분의 1, 530명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과가 결정됩니다. 사전투표는 어제와 오늘 실시됐으며 본투표와 개표는 2월 1일에 실시됩니다. 미타면 주민투표는 평창군 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기금을 마을별 인구 비율로 분배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모색하는 블록체인 평창 포럼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립니다. 스마트한 실물 경제, 블록체인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인 블록체인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가하며 5개 세션별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의 전략 산업인 관광, 의료, 바이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위조가 어려워서 전자결제, 의료 기록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들이 오늘 강원우정청 앞에서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임금 체불을 폭로한 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한 부장 징계를 철회하고 표적 탄압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지부장이 임금 체불 사실을 폭로하자 지난해 12월 원주 우체국이 보복성 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우정청은 절차에 따랐을 뿐 보복성이나 부당 징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동 주차장이 내일부터 폐쇄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그동안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룡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해왔는데 지난 22일 임대 계약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27대 규모의 신흥동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탐방객들은 앞으로 약 1.3km 떨어진 구룡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횡성군 청일면이 KTX 둔내역과 연계해 더덕 특화 거리를 지역의 관광 코스로 개발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일면 소재지 모든 음식점에서 더덕 요리를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